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9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사 브리핑.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 브리핑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자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시사브리핑에선 관련 정책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어느덧 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했고 일회용품의 사용량은 급증했는데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집에 있는 시간이 지속되자 택배나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폐비닐은 작년에 비해 11%, 폐플라스틱은 무려 15% 이상 늘어나며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선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43%가 기준치를 초과해 총량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충북 충주에선 늘어난 쓰레기량을 감당하지 못한 채 몰래 투기하던 업체가 적발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아닌 쓰레기 팬데믹이란 말이 나오며 재활용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이 부족한 반면 배출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마친 쓰레기가 첫 번째로 향하는 곳은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쓰레기의 물량이 늘어나며 하루에 처리해야 할 쓰레기량이 무려 40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다음 단계인 소각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원회수센터뿐만 아니라 매립지 또한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수도권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 용량 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쓰레기 배출 심각성 및 재활용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자원회수센터 박혜석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회수센터는 인천 연수구 중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 자원 있잖아요. 그거를 수선별하는 곳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재활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게 일회용품 포장용기, 플라스틱류하고 폐골판지. 그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물량이 늘어났고요. 비닐류도 좀 물량이 좀 늘어나서 이 처리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이물질이라든가 내용물이 혼합되어 있으면은 선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음식물을 이제 남은 채로 같이 그냥 포장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제 좀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 선별하는데 어려운 점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다 배출을 하시는데 재활용도 단일 재질일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복합 재질일 때는 재활용이 솔직한 얘기로 안 되고 있어요. 버리실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그 재질별로 다 분리를 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일단은 비우고 헹구고 그 방법을 지켜서 배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을 다시 선별해서 재생하는 과정까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재활용품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만 배출량은 반대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품엔 합성 플라스틱이 많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란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며 최근 10년간 플라스틱 쓰레기량은 70%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욱 급증했고 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마스크 또한 플라스틱이 주 재료며 오염으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습니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을 시킬 땐 되도록이면 일회용 수저포크 필요 없다고 꼭 표시해주고 마트나 편의점에선 봉지 대신 장바구니나 가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거나 분리수거를 잘하면 조금이라도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는 거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에 있어 탄소의 발생은 필연적이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적 변수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를 올해부터 플라스틱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폐기 물량을 줄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일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었는데 그때마다 쓰레기가 많이 생겨서 난감했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특히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이라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용물을 깨끗이 씻는다거나 비닐을 벗겨서 분리배출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참여단과 함께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해 필요한 정책 지원들을 마련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쓰레기 혁신단을 출범해 생활 쓰레기 20% 감량을 올해 시정 핵심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청주시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측정하고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3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이와 같은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을 올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많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소비를 줄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착한 소비 운동이라고도 불리며 텀블러 사용하기, 개인 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플라스틱 빨대 자제하기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는 캠페인입니다.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불필요한 제품들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 이 캠페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가게에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용기에 내용물만 리필해 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도 절반만 재활용된다는 사실이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용기에 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는 등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쓰레기 줄이기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또 다른 자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쓰레기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되죠. 순환경제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 오늘부터 21세기형 뉴트로 아나바다 운동에 동참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시사브리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보도에 제50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세빈, 기술에 제49기 기술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고은혜, 진행에 제49기 아나운서부 아동학과 3학년 김민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9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